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력형 비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선 수사 재판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러저런 이유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않았다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즉각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면 공수처로 즉각 이관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이것이 수사가 되지 않고 임기 끝난 다음에 만약에 국정농단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정치보복의 논란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나라빚 걱정 부총리 여당 포퓰리즘 맞설 뜻 없이 말만 하나, 동아일보는 여대권 주자 브랜드 경쟁에 피멍드는 나라 재정,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붙인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한국경신문은 기재부 의뢰에 저항 딱지 붙이면 고가는 누가 지키나, 경향신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정 확장한 첫 모델 만들어라 이렇게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고정시켜 놓고 재정을 확장하는 방법은 공공부채 또는 국가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재정을 늘리려면 국가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조세를 확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탈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징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가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율을 높여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조세 부담률이라든가 재정 수입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재정을 확대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논란이 많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OECD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부채율이 그래도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세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안으로 통합, 밖으로는 동맹, 한국에도 절실한 바이든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국내적으로 통합이 절실하겠죠. 얼마 전 내전을 방불케 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통합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통합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50개 주가 모여서 연방 대통령 뽑는 이 선거제도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미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선거 부정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가 이 대통령 선거 제도 아주 공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하게 선거 결과에 승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통합을 외치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동맹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동맹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평등한 동맹이고, 또 미국과 맺고 있는 다수의 나라들이 종속적인 그런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 군사력과 달러 제국주의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패권적으로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등한 동맹보다는
불평등한 동맹, 종속적 동맹, 경우에 따라서는 침략 동맹으로까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말하는 동맹이 어떤 동맹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내 통합을 이제 얘기한다면 여야 보수 세력의 통합이 아니라 그들이 표를 얻고 권력을 잡기 위해 멀쩡한 국민을 갈라놓은 상처부터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들이 그런 패거리를 만들어서 정치판에 또 권력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M&A 심사 때 잠재 경쟁도 고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그런 제목을 사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2021년 업무 계획에 나온 이 잠재 경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신문 사설은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우리는 뭐 이런 고립된 진화하지 않는 그런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혁파해야 한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잠재 경쟁 뭐 공정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공정 경쟁. 근데 말은 좋지만 결국 M&A 과정에서 보면 결국 재벌 중심에 뭐 대우조선 같은 그 거대한 공적장 투인 공격도 현대중공업 재벌에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금융의 힘이 지배하는 뭐 금융 투기 자본에 의해서 기업들이 M&A 당하고 하는 것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경쟁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내에서 재벌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힘에 의한 그런 M&A 말고 공정한 공정거래의 그 입장에서 보는 M&A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제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상생협력 구실로 기업 호출 군기 잡기 아닌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이 공유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당의 그 대표가 이 공유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데 정치적 발언이거나 또 선거용으로 이 공유를 말했다는 것이 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기업의 선의에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공유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1948년 우리나라 전후의 헌법에서는 이 공유제가 있었습니다만 헌법 몇 차례 개정 과정에서 빠져버렸죠. 이것은 굉장히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기업이 사회봉사단체가 아닌 이상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조직입니다.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업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단 설립을 통해 가지고 사회공헌기금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기업금이 아니라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이런 어떤 재단 설립을 통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는 그런 형식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신문은 코로나 방역 위반자보다 자영업자 과태료가 15배인 현실 제목을 사설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코로나 대책은 모두 선거용이라는 보수 언론을 비판하고 있고요. 한겨레 또 신문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심야 영업 허용 주장 무책임하다. 경향신문은 방역당국이 화두 던진 등교 확대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과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과 뭐 불평등과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5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문제죠. 그럼 식당이나 카페가 5인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오는 일행이 5인 이상일 때는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행이 10명이라고 하더라도 거리를 두면 되는 것이고, 또 2명, 3명 이렇게 떨어져서 테이블 간의 거리가 떨어지거나 또 간격을 넓혀서 앉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행은 5인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실제 일행이 아닌 사람들이 다닥다닥 만약에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저녁 9시 기준 역시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시까지는 손님이 다닥다닥 많이 있어도 되고 9시 넘으면 아예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식당이나 카페에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테이블이 만약에 10개가 있으면은 절반만 손님이 차야 손님이 앉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10시나 11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방식이 더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시간이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확산되는 분이 적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 2.5단계 3단계를 올려가지고 아예 영업을 중지시키고 그 보상을 만약 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정말 코로나 심각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그들에 다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영업을 하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과학적인 조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노무현재단 사찰 사실 아니라며 고개 숙인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진영 논리에 빠져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유시민 씨야말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그리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굉장히 작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떠한 한 진영에 서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보를 취하면서 결과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계 폭력 관련 상계신문은 체육계 폭력 이단 단죄, 사법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당연히 단죄해야죠. 폭력이니까요. 그러나 이 구조적 폭력을 막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폭력 관련된 교육 과정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코치가 선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비폭력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 비폭력을 건절하기 위한 교육, 선언, 토론, 소통, 이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련 동아일보는 분열과 네거티브로 자중질환에 빠진 야당,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야권 내부 갈등이라면서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권력투쟁을 전제로 하는 선거가 언제나 포지티브하게만 전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성한 곳이 아니죠. 그러나 가능한 한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 절차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정치판의 선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 선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방송심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정연주 방심위로 TV 방송에 조심하라 노골적 위협, 동아일보는 방심위 공정성 훼손할 정연주 위원장 내정 처리하라, 매일경제신문은 방심위 친여 편향 인사로 채워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집권 여당이 유리하게 구성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논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논란을 좀 약화시키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 방심위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약 직선으로 뽑는다면 그만큼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대법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런 그 국가 권력기구나 또 이 언론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자리를 과연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직선으로 뽑아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권력을 단지하고 권력형 비리를 단지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걸 원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또 국민이 그것을 원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 현실 보여준 LG폰 사업 재검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때 세계 3위, 26년 사업 접을 수도, 미래 유망 사업에 지원 집중해야 정부 정치권 냉혹한 현실 직시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사설 내보냈는데요. 이건 경쟁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죠. 특히 오늘날 세계화된 자본주의 이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은 더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 기간이 점점 짧아져. 옛날보다도 예전에는 수백 년 된 음식점, 100년 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할머니 원조집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생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과학기술 혁명,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시가총액 세계 1위인 애플사의 경우는 창립한 지 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국가 GDP와 줄을 서더라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8위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쭉 국가 GDP 순위에 줄을 서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가, 애플사라는 하나의 회사가 세계 8위 GDP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100대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상당수가 국가를 제치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순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국가 권력보다 훨씬 더 막강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육강식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